원전이랑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제가 그 10시 타임에 이제 서울경제 라이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내일은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탑픽은 뭐라 그랬죠? 한국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전 섹터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매력도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적 개선도 확실하게 이뤄냈고, 최근에 어떤 원래 재작년도까지는 조금 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되면서 7분기 연속 흑자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조금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을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 원전 수출 시 이 EPC 이 설계랑 조달, 이제 시공, 그리고 운영 총괄 주체는 한국전력 또는 한수원입니다. 알고 보니까 찐대장이죠. 제가 그래서 사실 5월 달에 여러분한테 한국전력을 그 히든 종목 얘기를 하면서 왕의 귀환을 우리가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수원이 직접 수주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모회사. 그러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동일 주체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을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국전력을 사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20년대 후반 그리고 5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27년도 뭐 50년도 쪽까지는 연 20기가와트 수주 어떤 대형 원전 착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코리아가 연간 한 건만 수주해도 약 20조 원 규모의 EPC 매출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계에서도 레포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5월달, 6월달을 시장을 주도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만약에 원전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는 안 한다라는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다시 한 번 더 상승률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큰 수익이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전력을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배 종목 한국전력 34,000원에서 33,500원, 그 다음에 한 3시 부근, 3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제가 사라 그랬고요. 못 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오후장 NXT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이 큰 대형주, 여러분들 보통 한국전력이 많이 움직여봐야 뭐 한 2, 3%잖아요. 장대 양봉이라고 해봐야 한 4%, 5%인데 이 큰 대형주가 1박 2일 만에 16% 상승을 했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주 매매를 못한다, 내가 예전에 뭐 4월달, 3월달 생각하고 테마주를 보고 있다, 뭐 코스닥 소형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돈 벌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안 가요. 왜? SK 하이닉스도 탄력이 잘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모든 종목들이 주도주가 다 코스피 대형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로 매매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돈 복사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하지만 저 윤사모엘과 함께하는 제 제자분들, 그리고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복사가 확실하게 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여기서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고점 같긴 했었죠. 근데 제가 이때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딱 저항 구간인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리스크 관리를 했었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다시 여러분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국전력만큼 또 차트가 좋은 종목이 또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한 8만 원대,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 바닥을 2020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 박스권을 한 4, 5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이 고점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저점과 저점을 형성했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는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원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혼이 아마 한국전력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매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9만 원, 8만 원 선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재 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를 통해서 계좌 퀀텀 점프, 돈 복사를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도 한번 지금 아까 윤사모일이 얘기했던 그 수백 명의 월천, 수십 명의 월억대 계좌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한번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움직임 속에서 오늘은 한국전력이 주목받았는데요. 바로 증권가에서 한국전력을 두고 원전 산업 확장에 수혜주라고 짚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 추가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자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8만 1,000원까지 올렸더라고요. 내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8만 1,000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3만 원? 더 갈 수 있다. 네, 14만 원 거기까지도 가죠. 네. 근데 거기 8만 3,000원을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서울경제 10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신규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항상 그걸 중요시하거든요.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베팅을 들어가요. 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또 누군가는 바로바로 이제 캐치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뭐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 아까 뭐 한 7만 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월 달 그리고 6월 초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6만 9천 원, 7만 4천 원 가격대는 메이저 저항 레벨이다. 메이저 저항. 그리고 5만 5천 원 정도는 마이너 저항. 근데 5만 5천 원 정도는 뚫을 수 있다. 근데 5만 5천 원 정도를 뚫으면은 6만 9천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간다라고 6월 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왔습니다. 7만 1,400원까지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러니까 매도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신규 매수 관점인데 왜 3만 원에서도 안 사고 2만 원에서도 안 사고 4만 원에서도 안 사는데 왜 여기서 사냐 이거예요. 왜? 보시면은 여기가 월봉 매물대예요. 물론 옛날이라서 이게 2000년도 아니면 2011년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죠. 한 10년, 20년 지나긴 했죠. 그 매물대가 거래량도 그렇게 없을 거고. 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어쨌든 위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공하긴 해요. 기준이라는 게 매도 관점으로 내가 어디서 팔아야지? 라고 하면은 저런 데에 뭔가 매물대가 있네?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전에 이 3만 원 라운드 피겨라는 자리가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뚫었을 때는 14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여기서 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3, 4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박스권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올해 그 2021년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원전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뭐 이제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SMR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차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거기 저항이 얼마였죠? 3만 원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만 원에서 두 번 저항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만 원을 뚫으니까 7만 4천 원, 6만 9천 원까지 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를 보시면은 2011년도, 2008년도 이럴 때 여기 저항 받았던 자리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고 지지 저항이 굉장히 뚜렷해요. 매물대가 두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었죠? 차라리 그러면은 7만 4천 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자리가 낫다. 지금 자리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눌림 아니면은 차라리 안착 보고 나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안 떨어지면 좋겠죠. 저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저도 신나가지고 매매를 할 텐데,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굳이 손실 볼 자리에서 굳이 떨어질 자리에서 손실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드렸었고, 물론 얘가 74,0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13만 원 갈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한 번 정도 접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일단 그러면 지지 라인은 또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이런 종고점이나 이런 데가 지지는 맞아요. 추세가 아직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 이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최소 한 두세 달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23년도 시장에서 주도한 종목이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가 몇 달 올라갔었죠? 2월 달에서 4월 달, 3월 달 거의 한 2, 3개월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쉬고 나서 7, 8월 달 올랐죠. 그리고 보통 주도주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1월 달에 1, 2월 달에 누가 주도했죠? 레인보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쉬고 있죠. 하나오션 1월 달부터 3월 달 정도까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도주라는 거는 2월 많이 오래 가면은 보통은 1, 2개월 가고요. 그리고 오래 가면은 2, 3개월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월 달, 6월 달 내내 두 달간 주도를 했잖아요, 시장을요. 그러니까 잠깐은 쉴 수 있다. 다만 기준은 있다. 네. 지금 오늘 지지받은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56,000원짜리나 아니면은 여기 트렌드 상단, 여기를 지지 라인을 잡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요. 다만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횡보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거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줄 거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루 평균 1.5조에서 많게는 3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흩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에서는 상가가 금방 나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본인 결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다 모든 구간에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모든 상승 구간에 B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요.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기를 돌파하면은 또 2차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 2차 랠리 아니면은 이번에 또 저점 구간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제가 6월 23일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저점, 여기서 이렇게 저점 잡고, 근데 이때 거래량이 좀 제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렇게 분봉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사라, 그러고 나서 당일날 1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이 이때 나왔던 거래량이 23년도 에코프로 때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확신을 하고 베팅을 했었고, 하지만 만약에 얘가 또 상승을 하려면은 이걸 또 이것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또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3조 5천억 원에서 4조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산에너빌리티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또 근데 지지 라인은 밑에 정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 구간마다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반등 구간이 화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 구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원전 대장이나 아니면은 그 원전이나 그런 섹터를 봤을 때 상징성을 가장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맞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뜨는 뭐 별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상징성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밀려요. 그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원전 이슈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뭐 여기에 시세가 좀 반영이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 윤사무엘가 이번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최저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